올해부터 담배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금연에 도전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금연을 시도한 흡연자들 가운데 1년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100명 중에 4명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효과적인 금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해 신년초가 되면 흡연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다짐 중에 하나가 바로 금연인데요. 하지만 매년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게 될 정도로 금연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흡연자들이 매번 금연을 다짐을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피우게 되는 가장 큰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네, 다 아시다시피 그 담배 안에 포함된 니코틴이 독특한 그 중독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흡연자의 두뇌 그 니코틴에 의한 신경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네. 소위 이제 니코틴 그 수용체라는 그런 이제 부분이 뇌에 있는데 그쪽에서 니코틴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가 담배를 끊게 되면은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금단 증상과 흡연 충족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니코틴이 중독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금연을 시작하면 첫날부터 한 일주일 정도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이처럼 금연 초기에 생기는 흡연 욕구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니코틴이 체내로 들어오다가 딱 끊기면 이제 금단 증상이 생긴다. 이 금단 증상을 효과적으로 다스려야 되는데요. 일단 금단 증상이 첫 일주에는 무조건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고 있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한 과정이더라 좀 편하게 겪을 수 있는 거죠. 전혀 금단 증상이 없이 고생 없이 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좀 끊기가 어렵고요. 좀 도전하는 의식으로 끊으면 좋겠고, 그 외의 방법은 결국에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신과일이나 비타민제를 먹는다든지, 무설탕금을 씹는다든지, 복식호흡을 한다든지, 혹은 눈을 감고 금연 후에 건강한 모습을 상상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연 증상을 금단 증상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탄산음료는 금연할 때 좀 피하는 게 좋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금연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음식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커피, 탄산음료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하고 담배가 좀 궁합이 맞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궁합이 맞지 않는 것들이 결국에는 좀 담백하다든지 맑은 그런 음식입니다. 너무 느끼하거나 자극적인 음식들은 아무래도 이제 흡연 행동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피하고요. 네. 기름진 음식, 너무 단 음식 피해야 하고, 과일, 야채를 자주 섭취하고 생수도 자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물을 자주 안 마시는 분은 500ml 그 생수를 가지고 조금씩 흡연 충동이 있을 때마다 이거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적인 통곡류가 많이 든 그런 음식들, 금연을 하고 나서 금단 증상 때문에 이렇게 몸에 이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각종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든 음식들을 좀 섭취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네, 금연하면서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까지 못 먹으니까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금연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흡연자들에게는 건강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좋은 쪽으로 변할까요? 당연하죠. 첫 24시간 안에 혈압이나 맥박은 담배 피우기 전의 상태로 회복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한 달 내로 이제 숨도 덜 차고 쌓여있던 가래가 배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기침이 많이 나는지, 가래가 많이 나는지 이제 담배를 끊은 뒤에 묻곤 하거든요. 네. 오히려 처음에는 조금 가래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레벨이 많이 올라갔다는 느낌,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3개월 정도 지나면 폐기능이 한 10% 정도 향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1년 정도 지나면은 심장마비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이제 뇌졸중도 거의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담배를 끊게 되면은 금연 후 10년이 지나면은 계속 흡연하는 사람에 비해서 폐암 확률이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흡연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자가요법만으로는 금연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전국에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이라든지 금연 보조제를 무료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의 상담 그리고 금연 보조제의 도움을 받는 게 좋고요. 만약 이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병원에도 금연 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끊는 방법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금연이 성공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과 금연 보조제 그리고 먹는 약물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 흡연하는 분들의 금연 서비스를 위해서 금연 보조제 보험급여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차제 이런 어떤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은 좀 더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음식도 그렇고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해보는 게 이 금연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독하니까 뭐 친구로 아닙니다. 사귀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쪽으로는 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와 함께 효과적인 금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